정읍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 조선 후기부터 현대까지 20세기 근현대 한국 미술을 이끌어온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한국 근현대 명화전.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 나혜석의 작품부터 한국인이 살아가는 이중섭, 시대의 아픔을 그려낸 이수원, 서민들의 화가 박수근의 작품까지 대중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작게는 한 사람의 예술원에, 크게는 한 시대의 역사까지 담아내는 미술. 그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가 이곳 정읍 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독창적인 세계를 선보인 전통미술부터 1900년대 유학파 중심의 모더니스트들의 작품,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맥을 잇는 현대미술까지 지난 100년 근현대 미술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시죠. 어제 홍콩 미술품 경매에 나온 고 김환기 화백의 작품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47억 2,100만 원에 팔렸습니다. 국내 미술 경매 시장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작가 김환기의 작품들. 고 김환기 화백이 국내 미술품 경매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우리 돈 약 85억 3천만 원이 나갑니다. 역대 경매 낙찰가 상위 10점 중 8점이 그의 작품들일 만큼 최근 우리 미술계에서 김환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김환기는 박수근, 이중섭과 더불어 우리 미술계 삼총사로 일컬어지고, 특히 미술 시장에서는 보증수표로 황금 가치가 아주 높은 국민적 사랑을 받는 작가입니다. 저는 김환기를 붓을 든 문인화가다, 유화 붓을 든 문인화가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그 문인적 정신세계를 기초에 깔고 이런 현대 문명까지 아우러가지고 아주 서정적인 그런 예술세계를 만들면서 한국인의 정서를 현대적 감각에 맞춘 대표적인 화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푸른 밤, 산과 구름. 어쩌면 흐르는 강물일지도 모를 그 사이로 떠오른 둥근 달. 산 아래 수면 위엔 달이 또 하나 떠 있다. 김환기 특유의 푸른빛과 과감하고 간결한 선으로 압축한 작품 산월은 서양화의 유화 기법을 사용했지만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정서가 짙게 배어난다. 누가 봐도 산이고 누가 봐도 다른 극사실의 산이면 그냥 산이네, 달이네 하지만 이 부분들이 굉장히 간략한 선으로 단순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의 어떤 그때그때의 어떤 마음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그런 어떤 것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고 다양하게 느낄 수 있고. 한국 추상미술의 1세대인 김환기는 작품을 통해 한국 고유의 에너지와 생명을 표현하고 자연과 전통 속에 담긴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그런 고민은 50년대 파리와 60, 70년대 뉴욕에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더욱 깊어져 갔다. 김환기 화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추상작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로 되게 유명하신데, 그런 추상 작업이 사실은 그냥 하루아침에
턱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네. 원래는 산월과 같은 구상 작업을 하시다가 많은 실험과 많은 연구와 많은 고민 끝에 추상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 작품 십자구도에 보면 상단에 있는 점을 찍으신 게 보이시잖아요. 네, 예. 이런 식으로 실험을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십자구도가 좌우 대칭을 하면서 이 위에 있는 파란색의 반원형들이 좌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파란색은 사실 산월에서 보여주는 달이 예. 그 모티브가 되어 있습니다. 예. 처음에는 사실적인 달을 그리다가 이렇게 점점 추상으로 가면서 조형적으로 좌우 대칭으로 나누어지면서 결국은 완전 추상으로 넘어가는 예. 그 작가의 어떤 작업의 과정을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김환기의 작품 4편이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서양 화풍이 물밀듯이 유입되는 동안에도 한국화의 전통을 지킨 작가들도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의 새로움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만의 화풍으로 한국화를 발전시켜 나갔다. 이 작품은 청전 이상범 선생의 추경산수인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구도이죠. 그러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의 어떤 풍경, 산수 이런 분위기를 청전 선생님은 아주 예리하게 잘 표현해냈습니다. 청전 이상범 선생은 정말 근대기에 우리나라의 풍경과 우리나라의 어떤 분위기를 가장 산수로 잘 표현해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나름대로 기법을 독창적으로 창안한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말 수묵화 위주의 문인화 일색이던 조선 화단에 진하고 화려한 색채로 이목을 끈 화가가 있다. 채색과 인물화의 대가 이당 김은호다. 수줍어하지 않는 자신만만한 눈빛, 화려한 입술빛에 여유까지 느껴지는 미소. 김은호가 1959년에 그린 이 승무는 그의 많은 승무 작품 중에서 드물게 정면을 응시한 무의의 미소가 이목을 끈다. 보통 다른 승무의 작품들은 시선을 옆으로 처리를 한다든가 아래로 내린다든가 해서 정면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품된 승무 작품의 독특한 점은 정면을 바라보고 계세요. 정면을 바라보면서 심지어 그 관람자를 바라보면서 웃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은 예전 전통 채색화에서는 뭐 보기 어려웠던,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다른 승무와도 다른 독특한 그런 개성, 작가의 개성과 이런 어떤 특징이 녹아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대 최고의 채색 인물 화가로 손꼽히던 김은호의 필력이 확연히 드러나는 작품이다. 붓 하나를 가지고 옷의 어떤 그 비치는 속옷의 느낌까지도 잘 표현을 하고 나풀거리는 어떤 그 옷 자락의 느낌까지도 표현할 정도로 대단한 기량의 그 작가라고 할 수 있고요. 조선의 마지막 어진 화사 이당 김은호. 그는 대표적인 채색 세필 화가로 초상, 인물, 화조, 신선도에 능했다. 하지만 그의 실력만큼이나 그를 세상에 알린 건 일제강점기 그의 진일 행적이었다. 당시 김은호는 수많은 진일 인사들의 초상화를 그리는 한편 일본이 조직한 조선미술가협회 회원으로 진일적인 내용을 담은 그림을 그리며 앞장선다. 이당을 평가할 때 일제 말의 친일 경력 때문에 지금 상당히 이제 손해를 보고 있는 작가죠. 또 작품 내용도 그렇게 개성적인 작품이냐,
이 대목도 좀 아쉽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긍정적 측면은 이 당은 교육자로서는 상당히 점수를 줄 만한 작가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보면 개개인이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을 발휘해야 하는 그 작가들이거든요. 월전 장우성이라든가 운부 김기창이라든가 지금 이 전시에 참여되고 있지만 이번 전시회에선 이당 김은호의 제자들 작품도 여러 점 만나볼 수 있다. 이게 원숭이라고 할까요? 저는 신선하면서도 약간 당혹스럽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지금 이 작품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춤추는 유인원인데 침팬지를 그리신 거예요. 침팬지를 그리셨는데 손을 보시면 V자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1988년도 작품인데 88년도 그러면은 올림픽 네, 때죠. 88 올림픽 많이 생각을 하죠. 그 당시에 어떤 우리의 그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어떤 세태, 물질만을 쫓는 그런 어태를 풍자한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우성 화백님은 진짜 문인화의 전통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문인화 운동이라는 걸 하셨는데요. 현실의 또는 사회의 여러 가지의 상황들을 외면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작품 세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제각기 뛰고 달리고 춤을 춘다. 한국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명의 화가 고암 이응로. 그는 전통적인 필목을 현대적으로 해석해 전통성과 현대성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창작 세계를 만들었는데 그런 그의 세계관이 잘 드러난 작품이 군상이다. 활달하고 경쾌한 붓질로 사람의 형상을 글씨 쓰듯 드로잉한 군상. 수백 명의 사람이 마치 군무를 추는 듯한 역동적인 느낌을 선사한다. 이응로 화백은 수묵화, 그러니까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그것에 힘있는 인간 군상은 정말 하나하나의 사람, 가까이서 보시면 하나하나의 사람을 굉장히 간결한 그 필묵으로 표현을 해냈습니다. 실제로 그 그림을 그리신 어떤 배경에는 국내의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운동, 학생 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으셨고요. 이번 전시회에선 이응로의 대표적인 문자 추상도 만나볼 수 있는데 파리 시절에 그 문자도 계열 아주 독자적인 글씨를 고암식으로 형상화한 글씨 안에 모든 형태가 다 들어있다고 밝힌 이응로는 1960년대부터 전통 서체를 확장, 변형, 해체하고 문자 기호들의 윤곽선을 뚜렷하게 제시한 문자 추상을 전개했다.
담담한 수묵화와 한국화 작품들 사이에서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인 이 작품은 박생광의 청담 스님이다. 한때 승려가 되고자 했던 작가는 자신의 친구이자 조계종 초대 총무원장을 지낸 청담 스님을 대담한 색상으로 화폭 위에 옮겼다. 청담 스님은 박생광 화백과 그 진주 농업학교의 동창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하세요. 그래서 박생광 화백이 이 청담 스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한때는 정말 불교에 귀의를 할까라고 진지하게 고민을 했을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고, 당시에 이 작업을 하실 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미술계 화단은 수묵이라든가 추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이 대세였기 때문에 이런 그 진체화를 하게 한 그런 그 부분들을 크게 500호의 대작을 청담 스님을 발표했을 때 당대의 미술계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생광의 뒤를 이어 한국 채색화 분야에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룬 화가가 있다. 바로 색채 마술사로 불리는 천경자다. 보통 천경자 선생님 하면 네. 그 여인 그림을 네. 우리가 많이 익숙하잖아요. 네. 이 그림은 꽃도 그려져 있고 나비도 있고 네. 천경자 선생님의 여러 작품 중에 네.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네. 봐야 될까요? 이 작품은 그 천경자 선생님의 그 굉장히 화려한 색채, 예. 그리고 섬세한 디테일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중남미를 비롯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이제 네. 여행을 하는데 이 지금 보여지는 이 꽃들은 그런 어떤 그 뜨거운 태양을 받아서 화려하게 빛나는 그런 이제 꽃들, 그래서 색깔들이 굉장히 화려하죠. 예. 그런 어떤 부분들을 표현을 하였고, 주변에 있는 나비들은 나비들. 꽃과 예. 나비는 사랑과 생명의 어떤 상징이라고 그러네요. 할 수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요소에 뱀들이 보입니다. 예. 이 뱀은 사실은 청경자 화백의 자전적인 어떤 상징 동물로서 자주 등장을 하고 예. 있는데요. 어떤 욕망, 그림에 대한 욕망일 수도 있고 삶에 대한 어떤 욕망일 수도 있는데, 동시에 청경자 화백을 유혹하는, 그러니까 어떤 그게 악의 예, 유혹일 예. 수도 있고 어떤 뭔가를 유혹하는 대상으로서의 뱀일 수도 있고, 예. 이런 어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뱀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세상이 점점 복잡해지면서 전통과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광범위한 표현 기술과 다양한 방법으로 구현한 현대 미술은 사회와 가치의 변화를 예술로 표현했다. 합판 위에 유화와 금속 오브제로 표현한 이 작품. 정읍 출신 작가 전수천의 혹성의 탄생이다. 작가 전수천이 한국 화단의 이름을 알리게 된 건 1995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한국 대표로 참가해 한국인 최초로 특별상을 받으면서부터다. 그는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인간을 표현하기 위해 평면과 오브제가 결합된 작품들을 주로 선보였다. 특히 그는 신선하고
실험적인 아이디어와 방대한 설치 작업 규모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2005년에 진행한 움직이는 드로잉이다. 15량짜리 열차를 빌려서 그 열차에다 다 흰색 천으로 감쌉니다. 왜냐하면 흰색은 한민족의 색이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열차를 뉴욕에서부터 시작해서 LA까지 미국을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는 기착지마다 우리의 그 다양한 예술 공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막 하면서 한국의 문화도 알리고, 그러니까 미국 전체, 대륙 전체를 가지고 드로잉을 한 거죠. 회화, 사진, 조각, 설치 등 미술의 여러 장르를 넘나들며 자신의 예술 세계를 넓혀온 전수천. 한국 소리문화의 전당에 설치된 상징 조형물, 소리, 빛, 자연 또한 그가 남긴 작품이다. 큰 작업을 하시는 그런 작가분이 사실은 정읍 출신의 작가분이셔서 이번 전시에 또 특별히 저희가 초대해서 출품을 하게 됐고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정읍에서 정말 전수진 작가님의 작품을 좀 더 본격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격동의 근현대 시기, 역사의 부침을 온몸으로 겪으며 시대의 아픔을 작품 속에 녹여낸 작가들. 이번 전시에서는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아시다시피 20세기 한국 역사라는 것은 전반기는 식민지고 중간에 전쟁이 있었고 후반기에 분단 시대인데, 그 어려운 격동의 시절을 살면서 작가들은 자기 시대를, 자기 현실을, 자기 사회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체험한 것을 작품한 거 아닙니까? 그 작품 속에 작가의 세계관과 진실이 담겨 있지요. 그 작품을 통해서 우리 관객은 그 시대를 이해하게 되고 또 예술적 감성을 더 두텁게 이해하게 되니까 이 전시가 상당히 다른 전시와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건 비단 옛 이야기나 문화재에서뿐만 아니라 시대의 배경과 생각을 화폭에 담아낸 미술작품 안에도 역사는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한국의 근현대를 그려낸 미술작품을 통해 당시 예술가들이 어떻게 역사를 맞이하고 그리고 작품으로 표현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